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연휴였는데요. 와, 설 중에 이런 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4일 내내 비가 오고 이게 무슨 여름비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행산강에 예기청소 쪽에 물도 많이 흐르고 마치 여름에 비 오고 난 뒤에 물 많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도 많이 흐르고 그렇더라고요. 올겨울 하여튼 저같이 없는 사람은 따뜻해서 살긴 좋은데 이게 지구온난화하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구 기후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네요. 나라 밖으로는 중국에서 들려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시각각 들려오는 그런 뭐 소식들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나라 안쪽으로는 동해시에서 펜션에서 가스 폭발나면서 일가족들 중에 뭐 7명이 갔다가 6명이 지금 사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와 앞으로 결국은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안전한 나라 국가도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 또 가스 사고를 보면서 어디 가면 앞으로 환기부터 아무리 추워도 진짜 2번, 3번이라도 환기부터 좀 시켜야 되겠다. 이거 냄새도 안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좀 참사로 이어지니까 사실은 펜션 주인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 안전하게 이번에 그 바꾸면서 사실 가스 봉인 장치를 잘하고 했더라면 물론 뭐 원인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몇 가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직은 참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좀 경주로 봐서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 경주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4개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달에 12월 19일 날 21개 신청 도시 중에서 9개 서류 심사를 통과한 9개 도시에 경주가 포함이 됐다. 그래서 경주가 참 되면 좋겠다. 정부가 이게 외국 관광객들은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700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이 넘더라고요. 넘었는데 그게 한 90% 이상,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인데 사실은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만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분산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도 느리고 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갈 데가 더 많으니까 또 지방 관광도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 외국 도시 관광을 선도할 거점 도시를 광역도시 하나, 이건 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4곳을 선정하는 것. 이게 국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인데, 이걸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경주는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권역별이니까 경북에서 그러면 좀 못하지만, 경북에서는 경주시하고 안동시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9개 도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경주는 결국 선정에 실패를 하고 안동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 광역단위로 선정이 됐고요. 강원도의 강릉시, 전라북도의 전주시, 전남 목포시, 영남권역에는 결국은 안동시 하나만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광도시 육성은 작년 4월 달에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관광혁신 전략의 하나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하나로서 이 지역 관광을 혁신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년 동안 외국 관광객이 1750만인데 말 그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변화를 시키는 수용 태세도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서 이 방한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늘리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했고 작년에 공모를 받았고 1월 달에 실사를 하고 오늘 발표를 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서 2020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한 도시에, 5개 도시에 한 도시마다 거의 1,000억씩, 국비만 500억, 이렇게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정말 머물러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관광객 정대를 위한 인프라, 콘텐츠, 마케팅,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관광 거점 도시 육성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선정되면 경주 관광도 외국인들이 정말 찾기 편하고 또 관광이 좋은 도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컸습니다만 이번에 선정이 실패가 되면서 이런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선정평가를 위해서 관광,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 관광, 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그 관광 거점 도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위원회에서 사전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모에 신청한 도시의 세계적인 경쟁력, 발전 잠재력, 교통, 재정, 인적 자원, 이런 관광 기반의 우수성이라든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의 관련 사업 협력 그 가능성 등을 평가를 했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지역을 선정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동시의 경우에는 유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이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경북권 인근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이 내륙 관광 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 또 역사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자부했던 경주로서는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당초 정부에서는 해당 도시마다 5년간 매년 100억씩, 500억, 국비만 500억, 도비 150억, 지자체 부담 350억, 이렇게 해서 총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요. 또 준하기 시장도 지난 1월 6일 날 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이 당시로서 1월 6일 시점에서 당면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5년 동안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육성 계획 중에 있는 관광거점 도시 공모사, 이게 1월 21일 날 심사를 끝내고 발표하도록 했어요. 며칠 남짓었는데 부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점 도시에 공모가 되어서 한 5년 동안 1,00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실패로 끝나면서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문체부 오늘 밝힌 걸 보면 올해부터 총 국비 159억 원을 투입을 하고 도시별로 수립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근데 워낙 공모사업에서 도시마다 한 1,0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아마 결정될 것 같고요.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서 관광 브랜드, 콘텐츠, 교통 접근성, 안내, 서비스 등 이 도시 관광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도시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 관광 환경과 안내 체계를 정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번 공모에 미래천년 지속가능 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외래 관광객 수준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만족도 증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이런 걸 목표로 2,000여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 매력도시 6개 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6개 사업,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 관광도시 4개 사업, 또 미래천년을 선도하는 관광도시 5개 사업, 이렇게 몇 개입니까? 12개, 6개, 21개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만 안동시에 밀려서 고배를 마시면서
어쨌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게 됐고, 그래도 누군가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놨던데, 그래도 실패를 해도 경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또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던데, 뭐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경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시의 탈락은 사실은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 도시 가운데 당시에 전라도가 2곳이었거든요. 전남, 여수, 전라남도가, 목포하고 이 두 군데가 이번에 결국 목포로 선정이 됐죠. 또 경북에서도 안동하고 경주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좀 이게 좀 마지막 변수다.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체부 공모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이걸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북에서는 무려 3개 도시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1차 심사에서 포항은 탈락을 했고, 안동하고 경주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동은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를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의 이미지를 사실 굉장히 좀 끌어올린 데 성공을 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 경주를 보면, 경주는 뭐 신라천년의 수도로서의 또 그리고 합쳐서 2000년 고도로서의 도시 위상, 고구려 찬란한 고구려 문화재도 있고 양동마을을 비롯한 조선조 문화재가 있지만, 이 세 개를 아우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일정하게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좀 불안해 했었는데요. 12월 24일 날 1차 서류 심사 통과를 됐다면서 제가 이 보도를 하면서 왜 어째서 경상북도에서 이 3개 도시가 가도록 지역 정치권 뭐 됐냐, 특히 도의원들 뭐 했냐, 좀 각성이 요구된다, 뭐 이렇게 제가 주장한 부분도 있었는데, 당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뭐가 됐다 그러면 정치권들 전부 다 자기들이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실패도 사실은 정치권들 정말 각성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 당시에 제가 12월 24일 날 안동이 경주와 함께 올라갔을 때 좀 불안해하면서 주장했던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1차 검문을 지난 12월 19일 날 심사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오늘 톱으로 아까 월성원이 1호기 있기 전까지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경주시를 비롯해서 안동, 통영, 강릉, 청주, 보령, 전주, 여수, 목포 이렇게 9개 기초지자체가 문체부가 선정하는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1차 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5년간 국비만, 만약에 경주가 선정이 되면 해당되는 도시에 국비만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이 투입이 되고, 또 도비가 1년에 30억씩 5년 동안 150억, 총 65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 분담이 한 350억 되니까 전체적으로 5년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는 거죠. 이 광역시 중에서는 국제관광도시는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개 광역시 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하고, 지역관광도시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경북에서는 지난 12월 달에 공모를 할 때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시, 안동시 3곳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일 발표된 1차 심사에서 포항시는 탈락을 했고요. 이제 경북에서는 안동하고 경주 2군데가 남은 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경북 도내에서 안동하고 경주가 2곳이 선정된 것이 어쩌면 매우 불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던 기초지자체의 광역도 분포를 봤더니 경상북도가 2곳, 경주, 안동,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주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는 1곳, 그리고 전남은 여수, 목포, 이게 2곳이 이렇게 선정이 1차 심사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4개를 선정해야 되니까 경북에서는 도내 안동시하고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안동 경주가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역 균형,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드는 건데, 경북에만 두 곳을 하고 다른 지역은 과연 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경주가 선정되는데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이 안동이 이렇게 같이 올라간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니냐.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할 때, 솔직히 경주 사람 입장에서는 안동 넣지 말고 경주만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도지사도 아니고 도의원도 아니고 도의원들 이런 거 할 때 도의원들이 좀 중간에 알아서 좀 경쟁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지방에서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도의원들은 맨날 도의회 활동을 하고 하시니까 이런 거 말 그대로 이거 경북도를 통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경주, 안동 이 세 곳을 신청을 했고 포항을 이번에 탈락을 했던데 그럼 예비 신청 과정에서 경북도를 좀 배제되도록 경주시 도의원들이 좀 노력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게 12월 24일 날 제가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안동하고 이게 안동이 경주와 같이 올라가게 돼서 경주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좀 총격 대응을 해서 사실은 그 사전 단계에서 좀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 이후에라도 맨날 힘 있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잘 알아보고 해서 정말 좀 경주가 이거야말로 경주가 일대 도약할 수 있는 큰 사업인데 놓친 부분들 정말 좀 지역 정치권들 내가 내내 하시는 분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경주시가 이처럼 크게 기대했던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오늘 실패를 하면서 경주시 문화관광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 연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재정 지원 대상으로 전국 35개 문화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0에서 2021년 2년 동안 문화관광축제에 경주에서는 신라문화제와 같은 이런 축제가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18년 말에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그때부터 종전에 대표축제, 저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래 돼 있던 것을 2020년부터는 문화관광축제로 단일화한다는 이런 방침이 이미 그때 섰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4월 달에는 관광진행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런 개선안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작년에 신라문화제 개최 직전까지도 이 신라문화제를 2020년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을 목표로 잡았다고 이렇게 각종 자료에서 홍보를 할 만큼 발표를 할 만큼 이 정부 해당 부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이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라문화제 문화관광축제에 탈락된 것은 말 그대로 경시 행정의 참사다. 최근에 와서는 이 신라문화제를 두고 경주시가 해야 되느니 당연히 문화관광 이걸 하기 위해 설립된 경주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경주시가 작년에도 가져가서 했고 무슨 축제 조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고 올해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화예술계 많은 인사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 이 좀 총체적으로 문화관광 행정에 대해서 한번 경주시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점검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 실패를 계기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서 경주시가 탈락하면서 SNS 공간에서는 아쉽다. 경주가 안동보다 못하냐. 경주시 뭐 했냐. 안 했던 것 아니냐. 잘 모르고 하시는 부분, 안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경주시가 실제 신청을 했으니까 그건 모르고 오해인 것 같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화면 제가 2개 정도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름을 다 아실 만한 분들 이름인데 어쨌든 안동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역사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광 자원화도 하지 못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경주시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경주가 빠졌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경주가 안동보다 훨씬 좋다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경주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좋은 동기부여를 해준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했어요. 감사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글 남긴 분도 있었고, 천연고도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역 거점 관광도시 하나 따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냐? 천연고도라는 유산을 유지 운영할 콘텐츠가 부족한 거냐? 뭐 이런 혼란의 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경주시 이번 그 탈락 선정 실패 계기로 이 문화관광 행정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경주 포커스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경주 세상 이야기, 경주 포커스의 눈 이어지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주 포커스의 눈입니다. 우한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비상입니다. 오늘 대통령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더라고요. 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 2차 감염 예방 조치,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주 포커스에도 이 뉴스를 뉴스 커넥트를 통해서 받은 뉴스를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시사항 활동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 우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30일, 31일 이틀 동안 우한에 전세기도 보낸다고 하고요. 뭐 또 전국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 휴원하는 데도 많고 또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들도 학교에 뭐 개학 연기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좀 그래도 나라의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우리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달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국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영화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대기하다가 헬기 소리 들려서 내다봤는데 헬기 역시 방송을 전혀 안 했었어요. 123 정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만 앞에 나와 있고 근데 단 한 번도 예, 지금 2785가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예? 다른 데 좀 연결해 주세요. ENG 카메라. 아, 지금 저희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되는 거 하나 없어요? 한 대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 2788도 거기 현재가 지금 못 갔어요, 아직.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가까운 건 없어요? 278 말고. 예, 지금 현장에서 이제 군리작업 중이라서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예. 상황이 그러신다 해가지고.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에어포켓이라도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 있으면 살 확률이 있으니까요. 18일 새벽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해경에서 VIP가 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에어집을 꼭 해야 된다. 어차피 그 잠수 장비를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잠수 장비가 다 썩은 거예요. 너무 노후돼서 금방이라도 바로 꺼질 것 같아. 이걸 갖고 불에 들어가면 애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죽겠다. VIP가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힘내라도 내야 된다. 예, 이 방금 보신 영화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의 그 한국 최초로 그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지명된 영화 이승준 감독이 연출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입니다. 여기서 부재는 국가의 부재인데요. 부재의 기억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4월 16일 이 하루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요. 이게 아까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람 생명을 구해야 될 총각을 다투던 그 엄중한 시각에 청와대에서는 영상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잠수사 이야기로는 들어가면 장비가 썩어서 못 들어가겠는데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찍었던 영상은 오늘날 정말 그때 당시 정부가 안고도 안 했다는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되는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재 한마디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시각에 대통령을 진짜 뭘 하고 있었던지 7시간 동안 구설하고 있었는지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당시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해서 향후 30년 동안 열람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감독 며칠 전에 YTN TV에 나왔던데 그 감독이 했던 이성준 감독의 이야기 잠시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국가가 없었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고발을 하셨는데 분열 씨가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잠수사 인터뷰를 했어요. 예. 잠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때 직접 현장에 있었으니까 겪었던 것들 쭉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아까 보셨던 영상의 이야기를 했고, 이건 TV 영상을 제가 TV를 보면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런 그 국가가 없던 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제 역할을 못하던 이때 정부하고 지금의 대응은 말 그대로 좀 많은 차이를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SNS에 보면 우리나라 전세기 투입하는 데 대해서 야, 돈 많네 비아냥거리는 비난 여론도 있고 막 그렇던데 웃기잖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전세기 투입하면 와, 저런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자국민 목숨 하나라도 저렇게 잘 보호하네 라면서 박수치는 그 사람들이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기 보내게, 이 정부가 전세기 보낸다고 하면 막 비난을 합니다. 돈 많냐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국제보건기구도 하지 않는 엄청난 기준, 아예 모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입국 금지시키라는 이런 또 엄청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또 그걸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우리나라 야당은 또 그걸 또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전세에 가면 박수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비행기 보내면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4년 전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하면서 단식 노선을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투쟁했던 또는 시체 장사하냐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전세기 보내는 것 이걸 도로 비난한다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 생명 이런 것들을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일들을 이런 일까지도 말 그대로 진영 논리로 갖다 대고 이념 논리로 갖다 대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라는 거죠. 누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일단은 방역 잘하게 돕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잘 협조하고 손 깨끗이 씻고 그게 애국하는 길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되지도 않은 혐오 조장하거나 극단적 요구 쏟아내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데 몰두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에 그 역사저널 그날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출연했던 유건 씨는 이런 이야기 써놨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고 바이러스만도 못한 헛소리 양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양치질하고 손이나 씻어라.
이런 이야기 했던데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 우한폐렴에 대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대한 현 정부의 방역 활동들을 보면서 또 국가의 대응을 보면서 경주포커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월 28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